백현태선님, 문창호선님, 예. 저기, 혹시 하시다가 여러 가지 궁금한 거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이분들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더군다나 지휘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지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휘 및 패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이 제스처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인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보여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지휘자의 생각하고 일치해서 똑같은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다이나믹이나 또는 그 템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순간의 장을 분치다든가 음악적인 어떤 표현을 지휘자가 원하는 것을 단원들을, 대원들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돼요. 제가 바이올린 할 때는 저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대원들을 통해서 음악을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게 이 지휘 패턴이 정확해야지 이 대원들이 지휘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예. 아무리 아는 게 많고 또 음악적인 표현력이 좋고 그래도 이 지휘법에 있어서 지휘 패턴 이 방법이 좋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지휘자가 될 수 없는 걸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휘법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하고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사람, 옆에서 직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얘기를 해줘요. 제가 가장 연주가 끝나고 제 연주에 대해서 제 지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소위 말해서 저한테 와서 오늘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 앞에 와서 그냥 좋았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좋았는지 그거는 분명히 믿을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날 연주한 거를 평을 들을 때가 가장 떨려요. 네. 근데 지휘자로서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을 지휘하거나 교회 대원들을 성가대원을 지휘하거나 하다 보면 그 누구도 본인의 지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집이나 또는 내 나름대로의 버릇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휘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폼생폼사다. 네, 폼만 잡아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폼이 정확해야지 확실하게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자세가 중요하죠. 지휘 테크닉에서. 첫 번째 자세는 서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휘할 때 보통 저는 앉아서 지휘를 못해요. 지휘를 하면서도 성가대나 이런 데서도 앉아서 지휘를 하면은 뭔지 모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지휘를 많이 하는데 서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휘자가 상당히 다리도 아프고 지휘를 맨 처음에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해요. 한 시간 연습하고 나면 어깨에서부터 팔다리가 다 쑤시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서 있는 자세가 자연스러운 릴렉스된 자세를 해야 돼요. 릴렉스. 보통 이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다고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요. 네, 똑바로 서 있다고 보면은 이 무게 중심을 다리에다 놓는데 상당히 편안한 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운동에서도 편안한 무게 중심이 되려면은 다리의 이 넓이가 너비가 양 발을 벌리는 너비가 어깨하고 비슷한 넓이여야지 신체 구조상 무게를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을 내내 올리고 하는 게 주의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주의를 못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의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주의 폼을 잡을 때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왼발을 약간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왼발을 약간 앞으로 한 발짝 정도 빼는 게 무게중심을 잡는 데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끔 제 제자들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요. 왼손잡이가 있어서 왼손으로 주위를 박자를 짓고 오른손으로 큐를 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너 그냥 그렇게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 학생 얘기는 야구도 사우스포가 있는데 왜 주위는 왜 오른쪽까지만 하고 큐는 왼손으로만 줘야 되냐? 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왼손으로 박자를 짓기 때문에 오른발이 약간 앞으로 나오는 게 좋았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야구할 때 생각해보면 왼발을 올리고선 그다음에 던지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권할 때도 마찬가지고 잽잽 누다가 체중을 실은 펀치를 내려면 왼쪽 발이 앞으로 나와서 무게중심을 지탱하고선 허리를 돌려서 훅을 날려야지 강펀치가 날라가는데 주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자로 서서 주의를 하면요 사실 잘못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조그맣게 주의할 때 상관이 없는데 포트로 주의할 때 어떻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그러면 주의할 때 사진 찍힌 사진이 제가 한 두세 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사진이 상당히 민망한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이 관객과 주의자가 가까이 있을 때 그거를 보여주면 별로 우리 청중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왼다리 앞에 나와서 무게중심이 아무리 포트를 해도 무게중심을 왼쪽 발로 실었다가 오른쪽 발로 실었다가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발을 내놓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자로 만약 서서 주의를 한다 보면은 보기 싫죠. 뒤에서.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드레스 입었을 때 양쪽 발을 이렇게 벌려도 안 보일 때는 그냥 우아하게 보여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렇게 쫙 벌리고 주의를 하면 멋있을 것 같지만 또 딴 모습이 연상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발을 약간 앞에 내놓는 게 좋고 분산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팔과 손의 위치예요. 팔과 손의 위치. 저는 모든 운동이든 악기든 주의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릴렉스되는 손 모양인데 피아노를 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손 모양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을 때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걷는데 손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릴렉스 되면서 이렇게 모아지죠. 그렇죠? 근데 걷는데 누가 이렇게 걷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가끔 몇 분 계시죠? 이렇게 걷는 분이 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정상적이진 않죠. 힘을 빼내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아래다 내려놨을 때 릴렉스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리면서 그대로 이 손 모양이 올라갈 때 아름답고 예술적인 손 모양이 되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이 손을 내렸을 땐 괜찮은데 올리면서 바뀌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여기 자리가 좁아서 그렇진 않지만 친한 친구분 두 분을 서로 진짜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또 클래스메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CC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사귀는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게 둘이 짝지르니까 둘이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모양을 보고 문제되는 걸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눈빛이 뭐 손 모양을 안 보고 눈만 보고는 모든 게 다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뛰어났어요. 옆에 진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친구한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뺀 상태에서 올렸을 때 절대로 어깨랑 이 팔꿈치 먼저 올리는 게 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 춤 출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니고 손끝이 먼저 올라가죠. 손끝이 먼저 올라와서 어깨와 팔꿈치가 손에서 물론 어깨에서부터
팔 손끝까지, 포인트를 나타내는 손끝까지 릴렉스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를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요 손끝이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는 다 힘 빼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손 모양이 이렇다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 여기 붙어도 문제가 있어요. 아주 답답해 보여요. 너무 벌려도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휘할 때. 아니야. 벌리고 지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친구분들이나 주제도 보세요. 한 10명에 한 6명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걸 벌리고 지휘하면은 그렇죠? 더군다나 옷이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좋지 않죠. 그리고 어깨가 올라가면 여기가 이렇게 떠요. 그렇죠? 이렇게 떠서 상당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몸부림치는 포르테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어떤 분 성가 합창제였는데 벗겨졌어요 이게. 이 팔꿈치를 든다는 게 왜 나쁘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포르테를 나타내고 음악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하긴 해요. 이건 응용주의에서요. 응용주의에서 주의하다가 음악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조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먼저 들어올리는 주의는 손끝보다는 팔꿈치가 더 움직여요. 어딘지 포인트가 어떤 무브먼트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포인트가 손끝으로 가야지 손끝으로 안 가면은 그 제스처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을 중심으로 해서 손가락보다 모든 게 위로 올라간다거나 평행이 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끔 이렇게 평행으로 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손보다 팔꿈치가 좀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예술적인 손모양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쥐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야 되죠. 근데 가끔 지금 마이크 안에서 잘 들리시죠? 네. 이때 우선 올려놨을 때 손모양이 예술적인 손모양이 돼야 되는데 가끔 올려놓으면은 뭔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시는 그렇죠?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이 손가락이 다 벌려지면은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 보이죠. 거기다가 눈만 까지고 보면은 어디 궁금한 데서 지하면 상당히 무섭겠죠. 조명하는데 올리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 모양이 힘을 뺀다 그러면 피아노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란을 하나 준 것 것처럼 엉글고 예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쉬운 것 같은데 손 모양을 예쁘게 만드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손을 내려보세요 한번 옆에. 손을 내려보세요. 아니야 옆에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에 살짝 이렇게 놓으세요. 팔걸이에 살짝 얹어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 모양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이 끝이 이 대원들한테 정면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건 뭐죠? 나중에 상담 여기다가 중간 하나 걸치면 또 이렇게 웨이터도 될 수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쥐할 때 손끝이 앞으로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죠? 손끝이 앞으로 보여요. 또 가장 우리가 쥐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한번 다시 힘 내보세요. 손 놔보세요. 한번 털어보세요. 릴렉스. 여기서 하시고 손을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끔 이런 분들께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걸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걸어보라고 그러면 절대 이러고 안 걸어요. 10대 씨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의 스페이스바가 없단 말이죠. 릴렉스 됐을 때. 근데 왜 취할 때는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주의하다가 좀 소프라거나 이런 데가 잘 안 되면 좀 이렇게 하면은 F 안 되면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주의하다 보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서 한 몇 분은 많이 하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을 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포인트는 어디다 두느냐? 손가락 중에서도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에 주는 게 좋은데 저 손 보세요. 제 손은 어렸을 때 제가 태권도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유명사 여기 뭐 근데 제가 손 보면 이건 주의자 손이 아니에요. 무슨 농사꾼 내지는 댄스선수 손인데 아름다운 손모양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비디오로 제 주위 모습 지킨 다음에 얼마나 막 머리를 젖자면서 저 손이 저기 주의자 손이 아니야. 근데 힘 빼고 손 모양을 릴렉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술적인 손 모양. 우리 김연아 선수 여러분 좋아하시죠? 김연아 선수는 춤출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합니다 아세요? 계속 시작할 때 맨날 뭐 이거 하고 해요. 근데 손이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쁜 손 모양을 해준단 말이죠. 네. 주위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저 사람 이 중요한데 내가 노래할 때는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음악적인 느낌이 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뻣뻣하게 하면은 벌써 처음부터 마음이 생기죠. 동기유발을 못 시키죠. 손모양을 자 예술적인 손 모양은 뭐냐면 릴렉스된 손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표정이 있는 손 모양. 뭐가 있다고요? 표정이 있는 손 모양. 표정이 있는. 자 손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릴렉스된 손 모양과 표정이 있는 총칭 예술적인 손 모양. 자 준비. 자, 살짝 여기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준비, 릴렉스. 올리세요. 올리신 다음에 예술적인 손 모양. 올해도 아주 얼굴 생긴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손 모양이 아주, 자, 손가락이 위를, 딴 데를 향하고 있지 않고 앞을 향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손 모양. 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각이 지거나 풀어지지 않고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야 돼요. 잠깐 내리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옆에 분이 정말 가서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손이 꺾였죠, 옆으로. 나중에 주의하게 되면 이렇게 주의하고. 힘 빼시고. 손목이 어떻게 해서는 틀어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도 문제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일명 유리깎이 집어. 너무 이렇게 틀려져도, 그죠? 네. 똑같이 손끝이 보이고 손가락이 약간 보일까 말까가 가장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손 내리세요. 연상을 하시고 내 모습을 연상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는 거울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릴렉스하고 예술적인 손 모양. Ready, go. 자, 엄지손가락 살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벌리신 분 보여요 지금? 엄지손가락 이렇게 벌리신 분 이렇게 도장 찍으려고 그러신 분 철인 28호도 있어요. 철인 28호. 자, 그리고 손모양이 제가 표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이 계세요. 벌써 얼굴 표정하고 있어요. 손모양이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뭔가 표정 있는 손모양인데 얼굴 표정이 손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죠.
긴장감이 없으시잖아요. 내리세요. 주의를 했을 때 이러시면 돼요. 주의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손을 올렸을 때 벌써 뭐가 느껴지냐면 포스가 느껴집니다. 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카리스마가 있으셔야 돼요. 주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쭈글쭈글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못할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손이 이렇게 축 처지는 벌써 우리 강아지도가 기분 좋으면 힘들 때 기분 문제인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손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대칭으로 할 수 있는 주의를 한 다음에 기초적인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은 해주고요. 양손이 똑같이 이 평행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Ready? Relax. 그 다음에 예술적인 손 모양. 그 다음에 평행. 보세요. 보세요. 정말. 이번에 아주, 이번 학기는 그 손 모양이 진짜 좋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하고 오신 분들인가. 네. 좋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눈에 탁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시죠?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한 분은 어떠신 분이 계시냐면 이러신 분이 계세요. 뭐가 틀렸어요? 손가락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좀 이렇게 틀어야죠. 그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신 분이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이러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벌써 천기가 사라져요. 천기가 사라져요. 아, 고치셨어요? 네, 나 어떤 분 손가락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주의할 때 이렇게 하시는 손가락 왼손 이렇게 되신 분. 제가 약간 왼쪽을 봤죠? 왼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손가락이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이렇게 손 내밀지 말고 그대로 그 다음에 아메바 스타일이라고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주의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힘 빼세요. 이 손등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지 않아요.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손등이 나오는 건. 손등이 들어가셔야 돼요. 손등이 들어가시면 쫙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쫙 펴인 상태에서 릴렉스. 살짝만. 쫙 펴인 상태에서 쫙 펴세요. 릴렉스. 살짝만. 네. 그러면 살짝 모아주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가끔 피아노 많이 치시는 분들 손가락이 이렇게 애기 손가락이 절대 안 붙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가끔 피아노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 근데 열심히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 힘 빼시고. 네. 이건 아주 옛날에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상하신 분들은 없어요. 지금 조금 아까 약간 이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참 평행으로 누셔야 되니까, 노래니까, 그대로 진짜 아주 좋아요. 힘 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깨와 목인데, 힘을 빼고 양발을 벌려서 무게를 분산시키고 릴렉스된 손 모양을 놨을 때 어깨가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올라와요. 그리고 얼굴이 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주의할 때 언제나 물론 대원들이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아랫사람들이 주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훔쳐보는 사람 있죠, 주위하면서. 아이 컨택이 단원들을 사랑스러운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처음부터 주의하면서 내가 주의할 부분 어디를 봐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 단원들하고 서로 그렇지 말해서 눈높이 있죠. 눈높이. 우리 애기 키울 때 그렇잖아요. 눈을 아주 보고 아주 아래다 놓고 눈을 던져버렸어요. 여기다 놓고 있는 것처럼
단원들 앞에서 쭉 얼굴을, 눈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턱이나 어깨가 훨씬 괜찮으실 거예요. 가끔 주의하다 보면 전부 안 풀려요. 긴장할 때가 있어요. 포르테하고 막 그럴 때고. 포르테다가 포르테 딱 줄 때 어깨가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좀 릴렉스 하려고 해도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굳어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 나중에 팔이 내 팔이 있어요. 옆에 사람 팔이 무릎 정도로 아프다. 지가 사실 쉬울 것 같지만은 팔을 들고 있는 데인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그냥 2시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버려요, 팔. 네? 힘을 빼고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했어야죠. 지휘 중에서 가장 우리가 멋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휘는 앞태가 중요해요, 뒤태가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길 가다가 천국대기 길 가다가 뒤태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서 버스를 내려야 되는데 종점까지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리면서 앞태를 본 순간 금방 집에 돌아간다. 근데 지휘자는 사실 뒤태는 누구를 위하여? 청중을 위하여. 그리고 앞모습은 단원들을 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휘자는 뒤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이나 뒤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내가 그런 분이 계세요. 지휘자들 중에 그분하고 노래했을 때는 못 느꼈어요. 그분 앞에서 노래하고 그러면 참 좋았거든요. GB팀도 정확하고. 근데 청중석에서 봤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내가 느끼고. 그거는 참 내가 못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중들은 몸 전체를 다 봐요. 근데 우리 대원분들은 눈과 손, 보통 이 여기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수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비팅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얼굴도 지휘할 때 집중력이 뛰어나시고. 근데 저는 못 느꼈는데 한번 제가 지휘하시는 걸 뒤에서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 그분의 지휘는 손만 봐도 손을 안 봐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만 봐도 무릎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뒤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버릇이냐면 뒷모습을 봤을 때 청중들이 봤을 때 버릇 때문에 상당히 산만하고 문제가 되는 주가 있어요. 이 미팅 패턴을 다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특히 하체. 예.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은 쥐하면서 내내 갔다 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완전히 스텝 앞으로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쥐에 딱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뒤로 갔다가 뒤로 괜찮고 어떤 분은 쥐하면서 일명 짝다리가 있죠. 자기는 모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어봐야지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무릎을 움직이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뒷모습을 앞에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지휘 패턴의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익투스예요. 첫 번째가 익투스는 수직으로 내려요. 수직.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휘의 비팅 패턴에 운동 이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수직 상하 운동이 있습니다. 상하 운동. 상하 운동은 손바닥이 아래로 있는 상태에서 상하 운동은 아래 위이죠. 그러니까 이 투스를 정확하게 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거하고 포인트를 타서 올라가는 리바운드라고 하죠. 바운스가 생기는데 리바운드인데 반동인데 이 리바운드가 이 속도가 너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언제나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리바운드가 되셔야 돼요.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스탑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아래 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중심이 되는 걸 어떤 기계가 움직일 때는 그게 바로 중심이 되는 그 어떤 면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관절이. 여기서는 이 팔꿈치가 되셔야 돼요. 근데 가끔 팔꿈치보다는 손목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지위는 세 가지로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지위. 그럼 포르테죠. 맨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같이 하거나 400명, 500명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어깨 관절을 어깨 관절을 움직여서 하는 아주 대단한 음악을 낼 때 40cc 할치게 어깨.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이. 네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적정한지 이 관절이 중심이 되는 관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고 피아노 같은 거 하면서 스타트 할 때는 손목 그다음에 아주 섬세한 음악을 할 때 이 손가락을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익투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관절을 팔꿈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리바운드 될 때 살짝 손목에 클릭을 주세요. 아주 살짝. 떨릴 때 포인트가 갈 때 근데 너무 이 아래에다 주시면 안 되겠죠. 너무 이 아래 허리띠 요 선부터 이 석이나 이 요 선까지. 그건 포르테고, 좀 메조 포르테 피아노로 하려면 이 정도만 주시면 되겠어요. 1, 예. 1 and 2 and 손끝이 살아있으시면 손끝이 보이잖아요. 손끝이 보였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문제 있죠. 손끝이 그대로 내려서 클릭하면서 올라가시래. 너무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거의 무용에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손끝이 언제나 손끝에 까만 붓이라고 생각하시고 점을 톡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탁구공이 내려오다가 바닥에 부딪혀서 탁 튀기는 그 시점, 리바운드 되는 시점이 포인트가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준비! 1, 2, ready, go! 어떤 분은 팔을 너무 벌렸어요? 너무 이거 폈어요. 조금 굽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잘 자라, 우리. 이렇게 하시죠. 관절을 움직여야지 올라갈 때 이걸 같이 올려주면 안 되죠, 이렇게.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고 생각하시면, 뜨거워! 하고 욕을 올리지. 잘 보세요. 그러면서, 뜨거워! 이러지? 뜨거워! 이러는 거 없죠? 절대 없어요. 지금 빨리 뛰어야 되겠지만 관절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요 팔꿈치 관절이지. 이걸 어깨를 움직이는 사람 없죠. 예. 다시 한번.
Ready? Ready? 예술적인 손모양. 예술적인 손모양 만드세요. 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도서관에서 얼마나 책을 빼봤으면. 예? 근데 내가 보니까 굵기가 여성중앙 굵기인데. 또 어떤 분은 비디오, VHS 굵기예요. 예. 자, 힘 빼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피지 마세요. 예. Ready? 언제나 이 구수 준비할 때는 오른쪽 옆에서 네 번째 가축에서 시작하는 옆에다가 두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렇죠? 약간 옆쪽으로 뒤에서 4 힘 빼세요. 맨 처음 힘들겠지만 힘 빼세요. 이제 나눠야 돼요. 연속 동작. 이렇게 되지 않게 있죠? 그대로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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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하루 시간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거 하고 몇 분만 하잖아요? 팔 아파가지고 막 알통이 생기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은 여기 굵어지는 거 싫어. 여기 뭐라고 그러죠? 팔뚝 굵어지는 거 그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휘를 열심히 하면 팔뚝은 안 굵어져요. 어깨가 넓어지지. 자, 상하 운동이 준비 작업에서 우리 상하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 운동이 있어요. 좌우 운동은 시계추처럼 하는데 보통은 상하 운동은 뭐를 하냐면은 스타카토나 마르카토 있죠? 그래? 그러기는 펌펌펌펌펌펌펌 그 다음에는 레가토가 바로 좌우 운동이죠. 좌우 운동을 보통 얘기를 하면 약박이 많이 들어가요. 좌우 운동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가토 연습을 할 적에는 무한대 표시 있죠. 팔자 옆으로 된 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1, 2. 언제나 1은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시작. 1, 2. 1, 2. 1, 2. 1, 2. 제 손만 보세요. 1, 2. 1, 2. 이러신 분 계세요? 대리미질 하시는 분 계세요? 손목에 힘을 빼셔요. 손목이 자연스럽게. 근데 이 손끝은 앞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손목이 유연하게 해서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죠. 유연하게 흘러. Ready? 1, 2. 오른쪽만 더. 1, 2. 1, 2. 1, 2. 1. 손끝도 생각하셔야 돼. 이러신 분 계세요? 아이. 한국무용 하신 분이요. 한국무용. 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손모양. 좌우 운동. 준비. 오른쪽부터 합니다. 시작. 1, 2. 1, 2. 둥글게 하세요. 1, 2. 1, 2. 가운데 손가락에 붙이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1, 2. 준비. 1, 2. 1. 1이 이쪽이에요. 2. 1, 2. 1. 아주 애기 손가락 잘 보세요.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위로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목 힘 빼고. 손목 힘 빼고. 손목 힘 빼세요. 자, 손목 힘 빼고. 지금 아름답게 하시는데 상하 운동보다 좌우 운동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왜 목을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 계세요? 몸을. 예? 그 어떤 분이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자, 좌운동이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려치기가 있어. 1, 2, 3, 4, 리바운드를 중에서 딱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르테 스토르산도 붐, 3, 4, 붐. 이거는 나중에 응용할 적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보통 이제 상하 운동, 제가 말씀드린 탁구에 튕기는 것 같은 상하 운동에다가 1하고 2, 3, 4 비팅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달라야 되겠죠. 만약 4박자를 가장 맨 처음에 기초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 투수로 그대로 내려오시고 2, 3, 4 하는데 제가 그림이 약간 안 맞았는데 수평선 안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1하고 2, 3, 4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4가 이렇게 올라가는 진법도 있어요. 1, 2, 3, 4 1, 2, 3, 4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밴드 부주기가 많이 그래요. 이 막대기 들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1, 2, 3, 4 1, 2, 3, 4는 위로 올리죠. 이게 좀 멋있으니까. 나 가끔가다 손을 하면 산대질 하면서 아시죠? 근데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끔 그게 맨 처음에 기초를 잘못 잡아놓으면 이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1, 2, 3, 4 1, 2는 조그맣고 3는 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똑같게 1, 2, 3, 4 근데 초보 제일 기초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헷갈리시는 분이 뭐냐면 한 손으로 맨 처음에 연습을 하는데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야 돼요? 자기 요 인중을 비롯한 그 중심이죠. 여기를 가운데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2, 3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너무 열심히 있어요. 김세 달 막 있다고 선생님 어때요? 좋은데 양손을 할 때는 어떨 거예요? 가운데 하시면 안 돼요. 옆쪽에다 두셔야지. 양손으로 할 때 문제가 없죠. 그죠? 양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치면 안 돼요. 손을 좀 옆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죠? 포르테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아시죠? 네? 자, 우리 4박자 한번 쳐볼까요? 4박자 시작할 때는 언제나 어디서? 한 박자 전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박자가 끝나는데 4번째 박자가 시작되는 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여기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쪽에 옆에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하면 익투스가 이 정도라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두셔야 돼요. 오른쪽에 위에다 살짝 두셨다가 4, 1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비예요. 속으로는 1, 2, 3, 4, 1 다시 한번 1, 2, 3, 4, 1 어떤 분이 이러신 분 계세요? 1, 2, 3, 4 1, 2, 3, 4, 1 3 하고 올리지 마세요. 그나마 그건 나요. 제가 1, 2, 3, 4 지금 계속 1, 2, 3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1, 2, 3, 4, 1 잠깐만 준비 1, 2, 3, 4 1 잠깐 4 할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 2, 3, 4 하니까 1, 2, 3, 4 1 어렵게 하세요. 다시 준비 오른쪽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예술적인 손모양 누굴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어제 제가 운전하고 있더라. 어디야? 시청 앞을 지날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깜짝 놀라서 밤인데, 안개 낀 밤에. 거기 뭐가 있냐면은, 마네킹을 해놓고선, 서울에는 마네킹이 가끔 있어요. 막, 약삭하게, 이렇게, 진짜 불법 주차도 다 사진을 찍혀서 막 그런 데다가 멀리서 밤에 빨간 거를 들고선 이러는 게 있으면 경찰인 줄 알고 손딱 쥐어요. 날 보니까 속았어. 마네킹에. 손 모양이 이렇게 놓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너무 보이면 안 되겠죠? 손바닥이 너무 보이지 않게. 손끝이 보여야죠. Ready? 지금 다 좋은데 오른손이 약간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이거. 이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게임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이. 이거 왜 집게 손가락이 올라가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는 집게 손가락하고 가운데 손가락하고 이렇게 벌어지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응? 오케이, 힘 빼세요. 오케이, 옆에다 두시고, 레디. 손이 이렇게 쳐지지 말라고 그랬죠? 쳐지지 마세요. 루즈 해봐요. 루즈 하지 않아요. 쥐자는 센스티브 헤드. 레디? 1, 2, 3, 4, 1. 자, 4하고 1이 수직으로 내려가야 돼요. 4 하고 나서, 너무 많이 갔네? 1.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레디? 1, 2, 3, 4, 1. 다시 한 번요. 1, 2, 3, 4, 1. 원안식에 살짝. 하면 되는데, 버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지자 중에 한 분,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빛으로 머리 빗는 지휘 분이 계세요. 오래되신 분인데,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을 감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휘하시다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저 머리 빗으시고. 근데 또 한 분은 제가 아시는 지휘교학단 주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는 휴지국에서 버리기예요. 이 별명이. 휴지국에서 버리기. 주의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나요? 괜히 듣고 나가고 그분 지휘 진짜 보니까 어느 한순간 주의하시다가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흉을 보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추억이란 말이에요. 추억에다가 그것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근데 지휘자는 뭐냐면 지휘 폼 중에서 약간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건 뒤에 가서 언제나 뒷담화에 그게 됩니다. 뒷담화요. 아시죠? 그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보이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쵸? 주의폼이 이상한 주의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치? 내 성향이 이상해?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일반 심플이에요. 심플. 간결. 간결해야 돼. 뭐가 막 궁더더기가 붙으면 안 돼요. G폼은 정확하게 간결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정확해야 돼. 간결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언제나 일정해야 돼. 일정. 좀 좋은 단어 없어요? 일정. 한결 같다. 괜찮아요? 언제나 일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격도 이상한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 막 이러다가 싫으면 막 지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G폼이 막 이상하면 뒤에 가서 킥 대면서 흉내낸다고. 저희 교수분이 참 잘하는데 이 무릎 움직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의 또 버릇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은, 대원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지휘자의 문제점. 그건 뭐가 있냐면, 1, 2, 3, 4. 1, 2, 3. 버릇이에요, 버릇. 근데 몇십 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못 하신다고요. 근데 저같이 정직한 사람도 그거 따라서 노래 불렀다가, 예, 혼자만 튀어나와가지고,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됐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 1, 2, 3, 4. 그러니까, 3가 빠르니까 제가 먼저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다들 나 쳐다보는 거예요. 12명에 속하는 르네상스 콘서트라고 르네상스 음악만 부르는데 제가 뽑혀서 들어갔다가 첫 연습 때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뭐죠? 나왔는데 나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도 못하고 그나마 눈치 보고 있었는데 했는데 나 혼자만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눈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다들 11명이 나를 I'm sorry. 그리고 다시 했어요. 지금 또 잘하고는 더 기를 쓰면서 딱 봤는데 또 먼저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장난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대표를 거기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나의 자존심이 있지. 선생님, after I cannot understand when I have to sing. 이게 얘기했나?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고요. 흥당흥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한 10초 정도 아무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look at me more.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쫄아가지고 내지를 못하니까, 내지를 못하고 하니까 아이들 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종이 끝나서, 종이 울려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는데, 저는 그 시간이 한 200년은 된 것 같았어요. 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끝나서 교수가 나가자마자 애들이 막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 이름이 의중인데, 미국 애들이 의중 발음을 못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이름이 의중인데, 저희 와이프 이름이 유정이에요, 유정. 의정 똑같아요. 근데 같은 그 히스토리 클래스를 들었는데 교수가 맨날 책을 읽어오라고 그러고선 그거를 숙제를 한 명씩 지적해가지고 하는데 맨날 부르는데 유정? 이런 얘기를 부르는데 전 줄 알고 한 번도 잘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맨날 배 아픈 광충 유정? 그래서 계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맨 처음 모르는데 첫 해였으니까 유학한 지. 근데도 아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선생님 미치겠더라고요. 매번 불러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갑자기 저랑 와이프를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와이프를 부르면 왜 네가 잠깐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EJ로. EJ. 그러니까 의중의 그 이니셜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제 이름이 EJ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친구들은 몰라요. EJ. Don't worry about it.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처럼 실수할까봐 선생님 안 보고 알아서 하는 거야. 절대 지 보고 하지 말라. 지금 틀리니까 우리끼리 서로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너한테 미리 안 얘기해줘서 미안한데. 여러분, 지휘자는 혼자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지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 지휘 보면은 절대 안 맞는다는 거는 대원들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지휘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 알아보고 싶으면요. 여러분 지휘하다가 한번 틀려보세요. 딱 틀리면 전단원이 올스톱 되는 거는 그분의 지휘를 단원들이 열심히 보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틀려도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아는 분 지휘를 하는데 연주를 갔어요. 그리고 막 하다가 완전히 이거는 큐를 줬는데 두 박자 먼저 줬어요. 딱 먼저 줬는데 저 어떻게 그러는데 단원도 잘하더라고요. 큐랑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알아서 다 부르고 있어요. 제가 한번 틀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딱 틀렸는데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피아노 사인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음정도 안 바꾸고 나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다들. 그리고 제 큐에 완전히 거기 그거가 돼 있기 때문에 큐가 들어가면 무조건 노래하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휘를 하면서 정확한 지휘를 했을 때 단원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예예요. 자, 다시 한번 하시는데 네 박자를 치시는데 위로 올려서 내리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를 주는데 리바운드가 너무 올라가시면 안 되죠. 리바운드가 2%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3분의 2까지 올라가고 왼쪽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좌우 운동은 약박이에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하고 2 하고 멈추세요. 시작. 1, 2. 자, 2 했을 때 1 하고 2 하고 너무 올라가신 분 문제 있어요? 1 하고 2는 요 정도. 그 다음에 3, 4. 1, 2, 3, 4. 우리 한번 보세요. 1, 2, 3, 4. 1, 2, 3, 4. 연결이 돼야 되지만은 이 타점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소리가 날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준비 시작. 계속 돼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중간에. 스탑. 이러신 분이 계세요. 뭐가 문제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주에 맞춰서 해보세요. 준비 2, 3. 소리만 내시라고요. 주의하지 마시고. 시작. 2번. 왜 문제가 돼요? 스탑이신 거예요. 딱 하고 멈추잖아요. 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지휘는 포인트를 주고선 포인트와 포인트가 계속 움직여야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한 열 몇 분이 그러시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1, 2, 3, 4. 1 and 2 and 3 and 4 and 1, 2, 3, 4. 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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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바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비박은 언제나 이건 무슨 빛이라고요? 업빛 또는 예비박이 들어가는 네 번째 박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다운빛 다운으로 중요한 빛이에요. 앞빛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 보세요. 1, 2, 3, 4. 1, 2, 3. 경례 한번 하고 1, 2, 3. 그리고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또 한 분. 그분이 한 네 분이 되고 한 세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1, 2, 3, 4. 1, 2, 3 하면서 다시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4. 1, 2, 동그랑땡. 4. 1, 2, 동그랑땡. 4. 네, 자만하겠어요. 누군지. 그분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준비. Ready? 1, 2, ready, go. 1, 2, 3, 4. 1, 2, 한번 보여주세요. 3, 4. 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대체적으로 좋으세요. 잠깐.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 시법 실패했는데요. 퍼스트 베이스 내려오다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리바운드 할 때 그대로 위로 올라가셔서 가는 게 맨 처음에 기초적인 주의에서 좋아요. 파악하고 약간 옆으로 가는 건 오케스트라 주의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네, 가서 약간 옆으로 삐진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저는 나쁜 이러신 분이 계세요. 일명 부채주의, 부채싸움. And 1, 2, 3. 한 곳은 보이는 사람에서 2, 3, 4. 뒤에서 보면 뒤에서 자기 이렇게 되는 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는 언제나 각자 들어가는 퍼스트하고 세컨드 폴스가 다 다른 데 들어가요. 그렇죠? 한 번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날방 그 다음에 시작 레벨 준비. 자,